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당신이다라는 책입니다. 야마자키 다쿠미 지음, 여선미 옮김, 도서출판 이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가끔 남들은 잘도 운이 트이는데 왜 나만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게 절실한 것은요, 운이 아니라 내게 머물러 있는 운을 가꾸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데요. 이 책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이미 행운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든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의외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그 한마디가 도움이 되었어. 혹은 남한테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게 기회를 준 것 같아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근원을 찾다 보면요, 뜻밖의 사소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은 쓸데없는 참견이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나쁜 사건과 결과도 사실은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사소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운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나는 운이 좋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요.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호감형인데요. 그들은 대담한 듯 보여도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가방 새로 샀네, 예쁘다 등등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며 말을 걸거나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큰 것보다는요, 사소한 것을 알아주었을 때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봐 준 상대에게 호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즐겁고 좋은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눈앞에 벌어진 일과 결과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크기에만 연연하다가 진짜 중요한 작은 것, 즉, 사건과 원인을 놓치고 맙니다. 바위는 혼자 끙끙거려도 꿈쩍도 하지 않지만요, 돌멩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들고 나를 수 있습니다. 운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안겨주고 작은 고민은 날려버릴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운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나머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 힘에 굴복해서 이 일을 어째 하며 허둥댈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운은요,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한데요. 그것은 정말 작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 즉, 사소한 운이 강력한 운을 불러들입니다. 운을 알아야 운이 트이는데요. 운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건 내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응할 수만 있다면요,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은 바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내 바람의 방향, 즉, 운의 방향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아내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지만요, 이유 없이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이어지면요, 왜 자꾸 이러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나쁜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딘가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운 탓이며 이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암묵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모든 운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은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운은 좋건 나쁘건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의외로 힘이 센데요. 운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흔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인데요. 오히려 대단한 일보다 짬이 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기본에 충실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운은 늘 한편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자신의 꿈과 관련된 작은 일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짬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수록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제자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요. 이런 생각과 말투 때문에 운도 우리 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도 대단한 거야. 그건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라고요. 일이 안 될 걸 미리 걱정해서 하기를 꺼린다면요, 제자리 걸음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고 그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만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라고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하는 그것을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걸까?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진 걸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에는요, 이 두 패턴이 모두 존재합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운도 좋아집니다. 운이 넘쳐난다고 해서 에너지를 비축해 두었다고 해서 어디 좋은 일 없나 하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고 싶다, 또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행복한지, 또 어떤 상태여야 행복한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합니다. 요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하면서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주문하셨습니까?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말뿐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배가 고프다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운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해 하고 생각한다면요. 운은 그런 우리의 낌새를 눈치챕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처럼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이미지로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스스로 유쾌해질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요, 단언컨대 운도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구나 운은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습니다. 운을 끌어들이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면요. 무엇인가 비우고 채워야 한다면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위 20% 정도만 잘 해내도 다음 것들은 수월하게 풀리게 마련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절실한 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운, 금전운, 사업운, 건강운, 연애운을 비롯해 같은 운이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운들은요, 저마다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가질 수 없다면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가장 절실한 운은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대인운, 즉
인간관계와 관련된 운을 사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큰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요, 누구와 공유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요, 심지가 곧은 동료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전운을 사용하려면요, 일단 돈을 바라보는 장벽부터 깨야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갖는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볼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던 돈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돈을 버릴 수 없다면요, 차라리 돈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돈과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이 좋으면요, 좋은 일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요, 일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누구와 어울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인운, 금전운, 그리고 연애운도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건강운 또한 다르지 않지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건강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쪽이 아니야 라고 몇 번이고 힌트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힌트는요, 체력 저하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봄으로써 본래의 나를 되찾을 수 있고요. 그럴수록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운 또한 보입니다. 안 될 때는요, 잠시 멈추라는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에는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가려는 힘과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힘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처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반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곤란해, 정말 그게 될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강해지면요, 긍정적인 힘과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동되면서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운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운이 상승하려는 시점에 힘을 더 쏟는다면요, 찾아온 운을 억눌러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노력은요,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거스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요, 마음을 다잡고 몸의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운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그 흐름에 순순히 몸을 맡길 수 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일에 매달릴수록 운도 달아납니다. 멈추어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생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렇구나, 이런 기분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몸소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라는 결단이 섰다면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시원하게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어할 여유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은 이미 끝난 것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연연해야 할 바에는요,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멈추어야 할 때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합니다. 운이 좋아야 인생이 즐거운데요. 인생이 즐거워야 운도 좋아집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운이 좋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항상 운이 좋게 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남들과 다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랑함과 밝음인데요. 저 사람은 항상 어둡고 음침한데 이상하게 운은 좋단 말이야와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득이 되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해야 하고요. 아, 그랬구나 하고 수긍되는 순간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좋은 순간들을 누리고 그 순간들로 삶이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요, 그 기분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나를 강하게 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운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무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운은 무한대이며 쓸수록 더 좋은 운이 생깁니다. 행운을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운도 넘치게 됩니다. 연달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행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 운도 트입니다.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평상시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이를 늘 생각하는 것이 좋은 운을 끌어들이고 그 운을 키우는 요령입니다. 운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무턱대고 애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리한 행동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인데요, 운이 따르는 사람을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내 일처럼 기뻐할 때 우리의 운 또한 순조롭게 다가오고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나는 운이 나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돌고 도는 것,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기며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의 운도 상승할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운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이 짜증나고 귀찮다면요, 내 몸이 내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늘 찌뿌듯해요.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운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운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정신 또는 신체 중 어느 한쪽이 어쩌면 둘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하락하는 느낌이 들 때는요, 그 상태로 활동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컨디션이 저조하다면요, 그날은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기분을 좋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즉,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야 할 때라는 징조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선택해 왔던 결과라면요, 오늘 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데요. 내 몸속에 운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운이 병실의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약해져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그렇게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현실을 보고요. 기분을 풀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은 일상의 습관일 뿐 운이 있다거나 운이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한다. 이것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은요, 기회가 왔을 때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의미이자 꿈꾸는 미래는 오늘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숨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와 나는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긍정의 힘을 알려줍니다.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특별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는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더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좋은 운을 끌어들이고 돈을 버는 체질로 바꾸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로 일어난 일보다 좋은 일일지 몰라 라는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답답한 상황과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힘이 되어주고 운이라는 힘도 불러들여서 길을 헤쳐갈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운은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주고받을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록 나쁜 운마저 좋아지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힘으로 자신을 키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귀하게 여길수록 성공에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꿈과 목표에 다가가려면요. 절대로 지지 않아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가짐은 더욱 견고해지고 없던 힘도 우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다지는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좋은 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벼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순간이 꼭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심거리만 쌓여갈 뿐입니다. 어느 날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하며 감정이 치밀어 오르다가도 어떤 날은 될 대로 되라며 몹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것저것 상상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이건 신께서 일부러 내게 도전해 보라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아 라며 신이 내게 틈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틈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화를 내거나 억울해 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안아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지 말고요.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에 고마워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면요, 벌어진 만큼 인생 또한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기를 일부러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됩니다. 괴로운 상황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른 새로운 내일을 상상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돈은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하는데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으면 외로움이 증폭됩니다. 잘 웃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으면요,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으면요, 더욱 누군가와 비교하게 마련입니다. 상냥한 사람일수록 상냥함은 복이 되고요.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에 따른 상을 받으며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남들에게 더 심한 질투를 받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그 때문에 없는 병도 앓습니다.
돈은 그런 그들을 부채질합니다. 모든 감정의 원인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의 잣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돈은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모두가 복되게 하고, 우리 안에 화가 있다면요, 그 화는 남에게 그만큼 화를 몰고 옵니다. 그 사이에 돈이 결부되고 돈은 감정의 복을 더욱 키웁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의 몫입니다. 돈은 마음가짐의 문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운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평소에는 하찮게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품의 면모를 보여주고, 진품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가짜보다 못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물건이나 사람들 중 진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빛은 갈수록 빛나면서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거나 유명한 장소에서 차를 마시거나 멋진 콘서트를 보거나 명작과 명곡에서도 진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가슴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진품을 보는 안목은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어느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도 달라지고 눈높이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거나 나쁜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